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강 동원 로얄듀크 사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05,875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수영강 동원 로얄듀크 401호 아파트죠. 전용 면적이 24.4평 그리고 대지권이 11.8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앉아있는 땅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전체의 건물 전체 소유권이 한 명이 아니라 부분별로 이렇게 501호, 401호, 301호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 쪼개 있는 것 중에 이 하나가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가 가지는 이 아파트 토지의 그 지분권, 그 개별 주택의 소유자,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그 전용 면적에 비례하여 이 토지 전체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것이 같이 경매에 나왔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이 건물 사용과 토지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찰 10일 전 사건이고 감정가는 4억 1,900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전에 되었고 소유자는 여기 두 사람입니다. 몇 명 이렇게 돼 있네요. 채무자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그 사건 관련 자기 권리 신고 또는 접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감정평가 이런 거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아닙니다. 채권자, 주 누구, 법무사 기록 열람 신청, 법무사에 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습니다. 변경 신고서,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 환급계좌 변경 신청서 제출. 자, 점유자라든지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점유권을 가져오는 게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낙찰받고 나면 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보면 이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찾아가니까 폐문부재였다. 거주자나 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다. 출입문에 방문치지 안내문을 붙여놓고 왔다.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연락을 해봤다. 그렇게 하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리고 임대차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6년 6월 2일 소유자가 두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14일 18년 9월 14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채권자가 변경돼서 회사가 바뀐 거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언제 최초로 받은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냐 이 날짜입니다. 가장 빠른 근저당 접수일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전부 소멸합니다.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그럼 부동산에 관련해서 등기사항 먼저 보면 인수할 것이 없다. 관리비 인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어느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용, 공용. 자,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인수될 수 있고 이건 인수되지 않는다. 인수되지 않는다 하여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 청구되는 비용에서 빼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입주자 대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인수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체가 과다하면 명도할 때 골치 아픕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조사된 법고 점유자는 일단 소유자 세대로 추정된다는 거죠. 명도계획, 명도 대상자, 소유자 세대입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 자,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명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좋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명도 비용을, 자, 이 금액, 명도할 때 어차피 강제 집행한다면 들 수밖에 없는 이 비용을 그냥 주면서 합의해서 잘 협의해가지고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수영 동원 로얄 듀크 동평형대 물건의 호가입니다. 뭐 4억 5천, 6천, 9천 이렇습니다. 실거래가 보면 우리 저층이죠. 4층인가 뭐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보시면 최근에 4억 4천 5백, 고층은 4억 7천까지도 갑니다. 작년 거래 보면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 오른 듯한 어떤 느낌입니다. 보시면 뭐 4억 4천이 있긴 있습니다. 4억 1,400도 있고, 그리고 4억과 4억 초반에 많은 거래가 있었고, 4억 후반을 기록하거나 호가하고 있는 건 올해 와서 그렇게 됐다. 대상물의 가치, 자, 작년에 감정되었으니까 4억 1,900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4억 6천, 뭐 7천 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층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 안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낙찰 사례. 수영 쪽에는, 수영동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소재지는 수영동이지만 실제로는 망미동에 아주 가까이 있는, 망미동의 어떤 생활권에 있는, 그래서 얼핏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망미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수요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는 망미동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망미동에서 낙찰된 사례들을 봤는데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건, 이편한 세상 2차, 그리고 이진 캐스빌, 04년도 17년도 건축, 25.7평과 24.2평, 5층과 2층, 동양, 남양, 남동양.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경쟁률은 2대1이었고 2차에 가니까 9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기록할 만큼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물건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단독이나 인기가 없는 경쟁률은 아니었다는 거죠. 1차에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1차에 낙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 보다 시세 더 높죠. 그래서 1차에 낙찰 받았을 때 이 차액이 충분히 명도 비용을 감당하고도 차익이 남으면 1차에 낙찰됩니다. 감정가는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또 이렇게 기록됐다. 자, 실제로 감정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높습니다. 감정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높습니다. 감정가를 낙찰가가 2천만 원이나 더 높게 써놨습니다. 감정보다 낙찰가가 더 높습니다. 2차까지 유찰됐지만 실제로는 2천이나 더 써야 되었다. 낙찰가율은 95% 정도 되었습니다. 수영강 동원 로얄 듀크 하한가 4억 4천을 가중평균 95.01에 적용해보면
4억 2,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상한가 4억 5천을 적용하면 4억 3,255만 원. 자, 따라서 예상되는 낙찰가 그 범위는 4억 2,300에서 4억 3,300, 그 9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4억 2,300에서 4억 3,300, 이 1,000만 원 사이에 낙찰가는 들어온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